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이어서 보고 이제 Q&A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일봉 차트로 이제 보고요. 1559달러에 현재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지금 위치를 이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전체적인 채널에서 4분의 1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와 같은 각도의 그런 또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20주선 그리고 이제 120일 이평선을 바닥으로 하는 이 채널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채널 바닥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위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7월달 이때 이제 120일 이평선 터치라고 이제 반등했던 뭐 이 위치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는 또 지금 비트코인 자리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이제 워낙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뭐 7월달로도 볼 수 있는데 위치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3월 그 말 그 모습으로 그 위치로 저는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그러면 4시간 봉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이 채널의 박스 중심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박스 중심이 이제 11,050달러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스 중심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 큰 삼각수렴 안쪽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이 트레이딩 뷰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삼각수렴 바깥으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고, 업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삼각수렴 안쪽에서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5이동 평균선, 22이동 평균선, 22동 평균선이든 15이동 평균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단기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7월 말 위치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이 끝나고 2파 조정이 된 거죠. 1파, 2파 조정. 그다음에 3파가 진행 중인데, 이때 모습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이때 이렇게 쉬었잖아요. 4시간 봉에서 봉 2개로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뭐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처럼 봉 2개 정도만 쉬어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중에 이 삼각수렴 상단부를 돌파하고 일단은 이 11,000달러, 11,200달러 박스 중심,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을 건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고 쉴 건지, 지금 이때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쉬더라도 이제 돌파하고 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 상승폭만큼 똑같이 복사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때 반등했던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9,1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뭐 1,800달러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아래 꼬리를 뺀다라고 하면 뭐 9,600달러에서 1,900달러니까 한 1,300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1파 상승했던 그 위치부터 따져본다라고 9,600달러에서 지금 1,700달러, 한 1,100달러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그 상승폭이 똑같은 상승폭만큼 올라오지 않고 한 200달러 정도 좀 적은 폭으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나머지 상승폭도 이때보다는 또 짧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박스 중심은 넘어가지고 쉬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박스 중심을 넘긴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박스 중심을 이때 넘었습니다. 이 8월 7일 상승 때 이때 박스 중심 넘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20일 이평선을 터치해주기 위해서 다시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와서 박스 하단부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박스 중심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을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트코인이 문제인데, 알트코인이 그럼 과연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 것이냐. 일단 지금 이번 이 상승, 그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비트코인 뭐 4월 2일 장대 양봉 나왔던 이 타이밍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갈지 알트코인이 먼저 갈지 좀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이 도미넌스에서 지난 72.5 고점을 돌파하면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 상승이 마무리되고 쉴 때 그때 이제 또 알트코인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뭐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전 고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은 못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뭐 그거는 지금 이제 도미넌스상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 채널 상단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세력이,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력이 봤을 때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알트코인을 지금 이제 올리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을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알트코인이 올라갈 타이밍은 세력이 결정할 거다. 여기서 이제 언제 빠질지는 저는 이제 도미넌스가 언제 하락할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지금은 충분히 높은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만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시총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넘어가는, 상승해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 또한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 2,800억 달러를 넘어가서 2,800억 달러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어찌됐든 비트코인과 같이 연계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총 차트 위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17년도 7월달 위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는 그거보다 더 낮은 2017년 3월달 이 위치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50일 이평선 넘어갔던 이 정도 위치로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뭐 3월 말 이런 이제 위치로 볼 수 있고요. 이 위치에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이 라인이 2,8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넘어가서 안착해준 이후에 전고점 넘어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전고점은 지금 위치로 얘기했을 땐 비트코인 13,900달러, 그리고 이제 시총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3,800억 달러인가요? 지금 3,9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 흐름부터 시총도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될 건데, 2017년도 3월달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총 차트 3,800달러, 900달러 넘어갈 때는 알트코인들도 이제 그때는 움직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보시면 지금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BTC 마켓에선 알트코인들 하락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달러 가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도 원화 가격, 달러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같이 땡겨줘서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그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알트코인들도 상승률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여기서 옆으로 눕기만 해도 일단 이 하락세경은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줘서 알트코인도 땡겨준다 라고 하면 여기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면서 알트코인들도요, 일단은 15일 이평선에는 안착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고, 일단 알트코인이 이 하락세경 패턴 돌파해서 20일 이평선 안착, 그 다음에 이 50일 이평선까지 넘어가서 50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나와줘야지 알트코인들도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바닥, 제가 채널을 아직 다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닥이 확인되고 돌아 나간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다시 채널 설정해서 알트코인 시총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그 비트맥스 롱숏을 보면 일단 뭐 롱숏은 크게 이제 두 개가 변화되는 사항은 없고 거의 이제 50대 50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72시간 거래량도 보시면 뭐 크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8시간에서는 숏이 1,500만 달러 정도 청산이 됐는데 일단 이 금액은 뭐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약간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청산 금액은 1억 달러가 정도 넘었을 때 1억 달러가 넘었을 때 그때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지금 72.5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73.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72.5를 돌파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고 지난번에 송기봉님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도미넌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거꾸로 뒤집은 모습이 그 리플 BTC 마켓 그 사토시 차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도미넌스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리플 차트는 좀 더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겠죠. 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언제 빠질지 모른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다우지수 얘기할 때 다우지수 지금 채널 상단에 있는데 그냥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저는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위치가 그런 다우지수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을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일단 72.5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서 나는 비트코인이 꺾이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미리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서 저는 알트코인으로 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다 이제 알트코인으로 전환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에서 수익 나는 부분도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만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오스라든가 이런 알트코인만 지금 이제 리플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면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이제 리플 악재 300원으로 추락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총 발행 예정 1000억 개 이렇게 쭉 써주셨고 이제 보시면 최근 3개월 사이 7.8억 개가 유통량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유통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500원대 집중적으로 팔아먹은 것 같다. 10억 개를 방출하면 사줄 기관이 없는 건가? 2.15억 개가 평균적으로 들어왔다. 5월달 340원 할 때 10억 개 방출 1억 개 들어오고 6월에서 8월 500원일 때 죄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4개월간 들어온 물량은 그래서 8.5억 개 매달 이제 10억 개씩 해서 나머지 물량 에스크로의 물량으로 이제 잠기고 팔린 물량을 해보니까 8.5억 개가 팔렸는데 이걸 이제 500원 계산해보니까 한 4,250억 원이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 기준 하루 거래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에 나온 걸 보면 하루가 지나도 제로에 카운트되지 않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현 기준 160억 적을 때는 50억 이게 이제 하루 거래대금인지 뭐 7일간 거래대금인지 파악 불가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리플이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올려주셨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은님이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빵형이 이야기한 건데 리플이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발행량에서 매달 10억 개에서 이제 팔리지 않은 양만큼 시장에 풀리고 팔리지 않은 양은 다시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 팔린 물량이 얼마냐라고 해보면 지금 이제 1억 4,464만 달러 규모는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팔렸다. 2분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양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0.32%고 반기 1분기, 2분기 했을 때 0.64%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정도를 만약에 이 비율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한 1.28% 정도, 1.28% 정도 이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건데,
이 물량이 이제 많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그때 이은님이 비트코인 채굴량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보시면요, 3.85%가 채굴이 됐습니다. 채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채굴되는 양이 3.85%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리플 이제 발행되는 시장에 풀리는 양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말이 없는데, 리플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발행량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약간 경각심을 주자라는 이제 이유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1000억 개가 5년 동안 이제 10억 개, 그래서 60개월 이제 풀렸다라고 했을 때 130원짜리를 500원에 사주었다라고 하면 5년간 이거는 380% 올라야 이제 본전이 되고, 나는 이제 도박을 하지만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5년 투자해서 380% 수익 보는 상품은 없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면 떼부자 되는 거다. 그런데 5년 투자해서 이론상 본전이다. 반대 개념이면 인생 거덜나는 거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CJ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송기봉님이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입니다. 대부분 유통 물량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사는 분도 많을 거고, 소문으로 사고 전 재산 올인하고 그러다 거지 되는 거죠. 문제는 10억 개를 풀어서 팔지 못한 게 에스크로로 들어가서 그렇지, 기관이 사주기 시작해서 팔린다고 가정하면 공급량 금방 늘어납니다. 처음 이렇게 풀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500원 가는 달에 2억 개씩 파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야 당연히 성장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리플사 니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사업이 중지되는 것보다는 저는 리플사가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약간 완전히 뭐 극과 극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저같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제 보는,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리플사야 당연히 성장하죠. 4개월에 몇천억씩 유용해서 사업하는데,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 아무리 좋아도 공급량이 많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제 리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달러를 생각해 보시면요, 달러는 전 세계에 뭐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진짜 일반 은행, 우리 시중은행들 가면 일정 부분 달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왔을 때 달러 이제 바꿔줘야 되는 뭐 그런 달러도 있고요. 또 각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달러도 있고, 뭐 미국채를 사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XRP가 전 세계에서 이런 브릿지 역할로 통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각 나라에, 그리고 각 은행에, 또 각 중앙은행에 풀려서 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느 정도 물량이 할당돼서 풀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풀려진 상태에서 XRP가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 그때 이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시각차는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권태희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에서 외환 보유의 감소가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보니까, 올려주신 기사는 8월 말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액이 4,014억 달러에서 한 달 사이에 16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 근데 이제 그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쳐 있는데요. 유가증권이 이제 92.4%, 그리고 예치금이 이제 4.9% 이렇게 이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용을 보면, 자산 구성의 변화를 보면, 유가증권이 3,709억 9천만 달러에서 전체의 92.4%로 한 달 전보다 10억 3천만 달러를 감소했대요. 이 유가증권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감소된 부분, 이거는 이제 그 증권이 이제 빠진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증권 자체가 이제 감소된 부분,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증권 자체가 이제 감소하면서 이만큼 이제 자산이 줄었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두는 예치금,
예치금이 달러인데 이게 왜 줄었느냐라고 하면 보시면 이 달러에서 다 달러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 가치가 줄게 되면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예치금 자체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치금이 196억 4,600만 달러로 5% 정도 5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 변화라든가 아까 뭐 유가증권이 있으니까 그 증권의 어떤 가치 변화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금도 있으니까 만약 금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임구루라고 읽어야 되냐 뭐 이미저라고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이 강성님은 미니언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필 사진도 미니언즈인데 아임 그루라고, 프로필 그 미니언즈 대머리 주인공 이름이 이제 그루거든요. 그래서 아임 그루 이렇게 읽는다고 해주셨고, 금은동님은 임거라고 읽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진램님이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읽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요, 뭐라고 됐냐면 잠깐만요. 네, 이게 아니라 이 사이트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발음을 이미저로 이제 발음하면 된다. 그래서 이미지와 그 UR 확장명 더해서 이미저로 발음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니까 이 이미저 헬프 이 도움말에 나와 있었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라고. 아마 이 발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발음까지 알려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이트에 번역된 거 여기 보면 임그루라고 나와 있어요. 임그루.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도 써주셨는데 이미 좌로 읽어야 된다고, 이미지 플러스 UR 해서 이미 좌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받고 다음으로 요즘 생활 취미생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리플 사토시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리플이 반응한 날짜를 비트 차트로 겹쳐서 보면 비트가 상승을 시작할 시점이 1번 블록 위치로 아래 리플도 같은 시기 함께 상승을 시작합니다. 비트는 1100불에서 올라 3200불까지 상승하고 리플도 500사토시에서 2만 사토시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리플은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의 볼륨 상승으로 리플이 이제 작아 보이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번 블록에서 비트가 다시 상승을 하고 리플도 따라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 올려주신 걸 보면요, 잠깐 이게 아니라요. 예, 이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제 올려주셨는데,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리플 사토시 BTC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 체크를 해주셨고, 1번 박스에 위치해 있을 때 리플의 위치, 그리고 2번 박스 이 비트코인 고점 왔을 때 이 리플의 위치, 그 다음에 3번 박스 이때 이제 반등 나왔던 자리, 그 다음에 4번 자리, 4번에서 고점 맞고 오히려 이제 리플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비트코인 4번부터를 쭉 상승할 때 오히려 리플은 BTC 마켓에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 가격으로 뭐 제자리에 있거나 약간 빠지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1번 위치와 5번 위치가 비트코인이 비슷한 위치라고 봤을 때, 이 1번 위치는 2017년도 3월 위치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라고 하면 지금 리플이 조만간에 이 분홍색 영역에서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로 보면 50원짜리에서 4,000원까지 1년 만에 상승한 것이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후 비트는 큰 조정으로 힘을 못 쓰고 바닥을 찾아가는데, 이때 3번과 4번 블록처럼 리플이 역주행하듯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비트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닌지 잠시 상승하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점 또는 상승이 된 이후에 리플은 그 볼륨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니 비트의 상승 사이클로 볼 때 1번 지점이라고 이제 보여서 5번 블록을 그려봤고, 이번에 상승을 시작한다면 리플은 최소 10,000사토시를 터치하고 한동안 그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채널로의 이동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는 예상 플러스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10,000사토시까지,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정도 자리까지는 사토시 자리에서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사토시 가격과 그 리플 달러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2017년도 패턴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만약에 사토시 가격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그 이상 이제 10,000사토시에서는 이제 부족하고요. 20,000사토시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2017년도 리플 달러 차트 형태로 이제 진행됐을 때 그 가격에 이제 맞춰서 사토시 차트를 이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도부캠님이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거 안 속으시게,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올려주셨고,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금 1,000만 톤 발견 투자 사기 구속심사 앞두고 도주했다. 그래서 사기꾼들인데, 이 사기꾼들이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넘버원 암호화폐 트레저 SL 코인, 이렇게 해서 금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금강을 발견했다 라고 해서 1,000명을 상대로 10억여 원을 이제 갈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기를 쳐서.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 보유한 금량이 8,000톤 정도 되고요. 뭐 2, 3, 4위 2, 3, 4위 나라 합쳤을 때 한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합했을 때 뭐 그 정도 양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전 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의 양 해봤자 몇만 톤 안 될 거예요. 아마 10만 톤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00만 톤 발견해서, 이게 뭐 금이 석탄도 아니고 석탄이라고 해도 좀, 석탄을 1,000만 톤 발견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금을 1,000만 톤 발견해서 코인 사기를 쳤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이제 아마 상승장돼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진짜 뭐 10만 달러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런 사기는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속지 않겠지만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뭐 부모님들, 이런 사기에 속지 않게끔 꼭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박빌브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오영감입니다. 오늘 뜬 기사네요. 삼성이 블록체인 폰 개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폰의 개념에 대해서 10월 공개한다네요. 어떤 것일지 기대되고, 삼성이 나서는 시장은 대박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셨는데, 시장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필호님 항상 써주실 때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시는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감은 뭐냐면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줄임말이고요. 오대감은 오늘도 댓글 감사합니다. 오대감. 그래서 센놈이네, 박필호님 써주셨는데, 센놈은 뭐냐면 센스 넘침, 이렇게 요즘 아마 그 어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센놈 하면 센스 넘침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쓰는 그 얘기가 있대요. 요새 꼬맹이들 센놈입니다 써주고, 엄마 어가조인데, 어가는 어린이집 가방을 줄여서 어가라고 한대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용어를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 둘째는 어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빠 어가조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쓰는 애들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 좋은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기사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10월 미국에서 블록체인 폰 개념 소개를 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선점에 나선다 라고 했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갤럭시 S10에 이미 이제 이 블록체인 지갑을 심었고, 이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시장 선점과 이 뎁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사를 따돌릴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갤럭시 S10 시리즈에 비트코인 추가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됐던 건 비트코인 추가가 안 됐는데, 이미 이제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비트코인까지 추가를 했고, 기존 이더리움과 이제 베이지 어텐션 토큰, 뭐 BAT 등 총 33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뎁 개발자를 위한 그 개발자 키트 테스트 버전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브스지는 2020년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2018년도에 저는 세팅이 끝났고, 2019년도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삼성 같은 이런 IT 기업들도 이미 이제 2019년도 3월 달부터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0년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는
대중화되는 시점이 2020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